네, 지금 여러분은 성서 공동체 FM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듣고 계십니다. 네, 두 번째 현장 소식은요. 자가 격리된 중증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보건당국에서는 21일 자가 격리된 중증 장애인을 위해 24시간 돌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, 이미 늦었다라는 반응이 있거든요. 이 내용 관련해서 직접 현장에 계시는 대구 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금배 활동가님 전화 연결해 보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그 보건복지부에서 자가 격리된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24시간 돌봄 지원 정책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. 그 현장에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?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이 우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 장애인이 발생을 하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시설에서 옮겨서 보호한다는 게 첫 번째고, 네. 그게 부득이하면은 자택에서 자가격리한다는 방향입니다.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습니다. 대책이 늦게 나온 것도 있지만, 네. 우선 별도의 격리시설이라는 게 대구에는 실물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는 방향밖에 없는데, 이때 이 생활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지원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인력 자체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각 기관별로 직원이 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지금 정금배 활동가님께서 계시는 자립생활센터도 자가 격리된 장애인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분이 계신가요? 우선 13분이 계시고요. 그 중에 5분은 가족들과의 이제 같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통상적인 자가격리 형태를 띠고 있고, 나머지 8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, 지원할 수 있는 근거리에 가족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비장애 활동가들이 같이 자가격리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이제 그 지원되는 인력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? 네네, 맞습니다. 지금 같이 격리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요? 우선은 가장 힘든 것은 이게 여기 지금 상태에서 더 확산이 되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.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그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아무래도. 그리고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련한다고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, 그것 자체가 실제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대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확인한 바로는 격리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은 주소지가 불특정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홈리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, 지역사회의 주소지가 분명하게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대책으로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다 해결되고 수습이 된다고 해도 이런 코로나19가 장기화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조만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. 일반 기관들은 휴관하거나 안내 문자를 돌리고, 또 적극적으로 하자면 물품 보급을 하는 정도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일 텐데요.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해온 사람센터 같은 일부 기관들만 자구책으로 생활 지원 인력을 같이 격리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걸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. 그래서 대구에는 지금 격리된 장애인만 있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지만, 추후에 이게 더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에는 장애인이 자가격리될 때 생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공급과 그에 대한 대책이 같이 나와 주어야 이제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걱정이 되는 것이, 단순 자가격리 상태의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요즘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확진자가 발생한다 했을 때, 네. 확진자 장애인이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병원으로 다 갈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병상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세가 미미한 확진자는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내야 하는데요. 단순 자가격리 상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도 모으기가 어려운데, 네. 확진을 받은 장애인의
이 생활 지원 인력을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의료 인력 공급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네네. 네, 그럼 지금 이런 장애인 단체들이나 그 지자체에서 다른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혹시 있었나요? 우선은 그 지진과 메르스들 등과 같은 이런 재난들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해온 것이 재난 약자의 개념이었습니다. 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 그리고 그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이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. 이 관련해서 이제 그 재난안전기본법이라는 법률도 바뀌어서 재난약자라는 개념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가동되는 것은 없는 상태이지요.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이 자가격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지가 되고 전제가 된 상태에서 재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비장애 성인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네. 이 안 맞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집단 병동 형태가 아니라 개별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격리시설이라든지 이 관련된 생활 지원 인력이라든지 또는 자가격리되었을 때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그때와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계속 이런 감염병 문제가 생길 때마다 꾸준하게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. 네, 이번 네네. 계기로 정말 좀 그 대책들이 좀 마련돼서 추후에는 좀 바뀌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전화 네네.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대구 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금배 활동가님이었습니다.